안녕하세요. 91년생 예비 파이어족 예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자산 변화와 배당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3번, 사이드카가 10번이나 발동됐던 파격적인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29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26번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내의 반도체 주식으로의 수급 쏠림과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로 인해 더욱더 큰 변동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으로 한 달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의 계좌도 담고 있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미국 주식이 주로 있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마이너스 1,9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비중으로 레버리지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약보합장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달 나스닥이 마이너스 0.85% 하락하였는데 제 계좌는 레버리지 비율인 2배보다 조금 더 큰 마이너스 2.5%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였는데도 오히려 감소폭이 더 큰 것을 보면 확실히 횡보장에서 레버리지의 볼드래그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QQQ와 코덱스 200 커버드콜이 담겨있는 삼성증권에서는 플러스 21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순입금 100만원을 제외해도 1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보았는데요. 커버드콜의 배당금과 QQQ의 하락보다 큰 환율 상승 덕분에 계좌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2배 레버리지를 주력으로 하고 약간의 삼성전자와 SK스퀘어가 있는 KB증권에서도 60만원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삼전닉스가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하고 있음에도 환 노출형 레버리지 상품에서 얻은 환 수익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의 경우 한때 플러스 200%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은 고점에서의 누적된 적립식 투자로 인해 수익의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26%까지 하락하였고요. 요즘 코인 시장이 비틀거리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매집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국장 역시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을 필두로 하는 반도체 주식의 폭등과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인한 유동성 흡수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인의 경우 약간 더 비관적으로 보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완전히 망하고 더 이상 이런 기업 하나에 좌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 예전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모습과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에 의한 수급 증가가 어떻게 시장에 반응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보면 14%가 올랐고 5년으로 보면 37%가 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천천히 꾸준하게 우상향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이 없었는데 6월 계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더리치 어플에서 오류로 인해 전체 계좌 총액이 원화에서 달러로 바뀌어서 표시되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억이 넘었었고 계좌 창에도 빨간색이 가득한데 70만 달러로 표기가 되더군요. 막연히 이전 환율인 1200원을 생각하고 곧 12억을 달성하면 나도 백만장자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택도 없고 15억이 되어야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환율이 올라서 원화 환산 자산이 늘었던 것이지 이전 환율인 1200원으로 생각하면 아직 저의 계좌는 8억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원래 파이어 목표인 13억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만 지낸다면 달러 표시보다 원화 표시 자산이 더 중요하겠지만 저는 파이어 후에 건보료를 아낄 목적으로 1년에 최소 4개월 이상 나가 있을 계획입니다. 부모님도 추위를 너무 많이 타셔서 체력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같이 따뜻한 나라로 데려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해외 생활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국제 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커버드 콜로 매달 200만 원씩 받아도 환율이 2배 오르면 해외에서 생활할 때 실질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동안 세금 절세 목적으로 코스피 커버드 콜만 생각했었는데 달러 기반의 커버드 콜도 어느 정도 섞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보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금은 배당 소득만으로 8,400만 원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퇴가 확정되고 레버리지를 정리하게 된다면 성장주 자가 배당과 나스닥 커버드 콜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야 할 것 같고, 코스피 커버드 콜을 공부하기 위해 먼저 투자한 것처럼 나스닥 커버드 콜도 올해 리밸런싱을 진행할 때 일정 부분 담아볼 생각입니다. 6월 배당금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에서 138만 원을 받았고, 미국 주식 계좌에서 29만 원을 받아 총 167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미국 주식 중에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 배당을 받는 종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RS 캐피탈이라고 티커는 ARCC인 종목인데요. 3, 6, 9, 12월 분기 배당이고 분기당 대략 2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배당 내역에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놓치고 있었는데요. 6월 30일이 지급일이라 7월 중 배당이 들어올 것 같고 추후 7월 배당금을 정리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커버드콜의 경우 상승세가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의 상승세도 많이 꺾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반도체 혹은 AI 관련주인 코스피도 등락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커버드콜의 분배금이 정해질 때마다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며 비슷한 금액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급등하지는 않더라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월 자산 변화와 배당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4월, 5월 동안 매달 억 단위로 계좌가 늘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쉬어가는 달이 되었습니다. AI 버블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조금씩 조정을 겪으며 건실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한 달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2주 정도는 아침마다 매일 하던 미국 시장의 확인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매달 적립식 구매를 하고 있는 금액을 제외하면 별도로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ISA에서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에 따른 레버리지 리밸런싱만 할 계획이고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당 내용을 메모장으로 띄워놓고 항상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나스닥 지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을 제외하면 주식에 별도의 시간을 쏟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뉴스나 유튜브로 주식 관련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지만 이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닌 취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 추종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수라는 것은 결국 통화량 증가에 맞춰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본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승장에서는 계좌가 상승해서 좋고 하락장에서는 적립식 구매 혹은 리밸런싱을 싸게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파이어를 하고 나면 월급에서 오는 현금 흐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마냥 편안하게 투자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더 계좌의 증감에 무뎌지는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계좌에 찍히는 금액이 커질수록 저의 투자 그릇도 같이 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직 부족한 면도 보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재미는 없겠지만 이 모습을 영상을 통해 꾸준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